사상구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88개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서구의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이 15일부터 유료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이 부산 현안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상구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전담팀을 신설하고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얼만큼의 효과를 보일까요? 사상구 인구 정책을 장동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상구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9만 8,635명입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인구 순위는 9위.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은 18%로 영도구와 중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2014년 24만 3천 명이던 것이 지난해 9월에는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인구와 비교하면 3개월 사이 1,000명가량이 사상구를 떠났습니다. 사상구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정주하고 싶은 미래 활력 도시를 목표로 88개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을 운영하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해외 문화체험과 교육 국제화 특구를 추진합니다.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선 학생과 신혼부부에게 빈집을 리모델링해 반값에 제공하고 청년 창업자 지원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도 시행합니다. 또 괴법동에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청년 정책 연계와 홍보를 맡게 됩니다. 이어 노년 세대가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하센터에 보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건강 상담 진료도 진행합니다. 한편 구청사 1층 로비 들락날락을 비롯해 모라동에는 부산 최초 구립 치매 요양원을, 삼락동과 엄궁동에는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상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구 영향평가 분석 등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전용 극장이 있습니다. 바로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인데요. 지난해 71년 만에 복원돼 개관했죠. 그동안 공연은 모두 무료로 진행됐는데요. 15일부터는 유료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마술 같은 풍성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의 환호성은 사라질 줄 모릅니다. 한 달에 2번,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에서 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외에도 비누방울 공연이나 인형극을 비롯해 동화 구경과 동요교실, 영화 상영도 합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연은 매번 매진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극장을 찾은 관람객은 9,300여 명. 극장 관람석이 160석인데 1회 공연에 150여 명이 찾았습니다. 서구는 아동극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유료 관람으로 전환합니다. 유료 전환 이유는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노쇼 때문입니다. 군은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관람객이 저희가 160석인데 160석이 꽉 찹니다. 꽉 차는데 노쇼가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도 금액을 조금 책정을 하면 노쇼라는 부분이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이런 교육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관람료는 성인이나 아동 구분 없이
1인 3,000원입니다. 예약 시 누리집이나 현장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소국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50%, 다자녀 가정은 30%, 10명 이상 단체는 20% 감면됩니다. 군은 관람 수입금으로 더 많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정해 매일 3회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4일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부산시청에서 개최한 뒤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지사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1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개 시도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2년 동안 60여 개 협력 사업과 3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초광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논의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등 21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조기 대선을 맞아 부산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이 부산 현안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민의 삶과 국민경제와 밀접한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주장합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공동 발의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며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한 북구강로 구축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수건 과제했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이 우리 최근에 민주당에서 제기한 북구강로 개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고 북구강로도 개척하는 이 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두 법안은 부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부울경을 포함한 남북권 전체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맞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던 부산의 현안 과제를 다시 힘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글로벌 허브도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후보자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번에 후보자들이 반드시 연구하고 계산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이라도 새 법안을 연계해 국회에서 동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6월 대선 전까지 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부산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란 각오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미 계획이 마무리된 행사도 있어 일부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수영구는 5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수영구민 수업 대회를 6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5월 29일과 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진행 등 선거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5월 31일이었는데요. 이제 요날 선거 업무와 맞물리면서 선거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6월 14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도 4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5.6도 사랑 걷기 대회와 5월 24일로 예정된 UN 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했습니다. 지자체들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 설명회나 직능단체 모임, 경로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열어야 하거나 전통 축제 등은 개최 가능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다양한 행사가 계획돼 있는 만큼 일부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이틀 연속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계속되는 땅꺼짐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앞 도로입니다. 행인들이 지나고 1, 2분 뒤 오토바이 한 대가 통과하는 순간 도로가 아래로 꺼져버립니다. 14일 오전 7시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지. 여기 전진이 봐보세요. 이런 건물로 넘어진다고 생각해봐. 안 그러면 뭐 차나 지나가다 차는 내려앉아봐봐. 버스도 많이 다니는데. 땅꺼짐 크기는 지름 3m, 깊이 2m로 사상구에 따르면 굴착 과정에서 도로가 함몰된 것으로 일반적인 땅꺼짐과는 발생 원인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현장 설명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파일이 막아져 갖고 파일이 지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대행차가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누수대가 물한데 이런 게 아니니까. 하지만 지난해 9월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하루 전인 13일에도 200m 거리에서 지름 5m, 깊이 5m 크기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선 3년간 14차례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곳 바로 옆 전신주입니다. 전신주가 아래로 내려앉았고 전기시설은 파손됐습니다. 땅꺼짐 사고 하루 전 새벽 2시 40분쯤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상인은 최근 들어 전신주가 계속해서 내려앉았고 그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다 찌러지잖아, 그죠? 네. 또 이러다 보면 전기 감전도 지금 이래 되면 전기 감전 될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고 이러면 지금 눈으로 보기도 그렇고 지금 약 1m 정도 내려앉았어요. 지금 치마가 되고 있다는 얘기. 또 싱크홀이 언제 날지 모르겠다는 항상 불안한 마음. 뿐만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꺼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겁이 나죠. 혹시나 우릴까 했는데 역시나가 꺼져버리니까 엄청 겁이 납니다. 이 바닥도 지금 평평했는데 가운데 꺼진 거고 자기네들이 임시적으로 아스팔트 쳤지만 불안하죠. 사상구는 한 개 차선을 막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땅꺼짐으로 내년 말로 예정된 사상 하단선 개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김해공항은 지난 11일 공항 내 불법 택시 영업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김해공항은 부산시와 공항경찰대, 공항파출소 등과 함께 택시 호객 행위가 가장 많은 오후 8시에 맞춰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장 계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택시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공항파출소가 긴급 출동할 계획입니다. 남구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다양한 관광 자원을 참신한 시각으로 전달할 관광 SNS 학생 리포터 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남구 관광지에 대한 생생한 체험기를 SNS 채널 부산엔 남구를 통해 전달합니다. 또 SNS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관광 정보를 창의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잇는 해안 산책로가 태풍 피해로 폐쇄된 지 5년 만에 다시 개방됩니다. 피해 복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송도 해안 산책로가 폐쇄된 건 지난 2020년 5월입니다. 산책로 일부 구간에 낙석이 발생해 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9월엔 2개의 태풍이 연이어 상륙해 산책로 대부분이 훼손됐습니다.
해안 산책로가 폐쇄되면서 갈매길을 찾은 방문객들은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지 벌써 5년째. 이를 모른 채 찾은 방문객들은 아쉬움에 발길을 돌립니다. 갈매길을 갖다가 임낭 해수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걷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가 지금 4-1 구간인가 여기거든요. 근데 왔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은 또 이렇게 가지니까요. 개통이 지연된 이유는 보상 때문입니다. 산책로 일부가 개인 사유지에 조성된 데다 소유주가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그 해안 산책로 부지 중에 일부 사유지 토지 소유주가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을 좀 반대하고 그리고 토지 보상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소유주와 그 협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2023년 11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서구는 지난해 6월 사업 설계를 마치고 8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서야 구조물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관 조명과 CCTV 그리고 방송 설비 등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군은 12일부터 임시 개방에 들어갑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전 설비가 완료되는 10월부터는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해안 산책로 정비 사업엔 토지 보상비 40억 원을 비롯해 모두 6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 광안리 해변에서 굵직한 스포츠 축제가 연이어 펼쳐집니다. 이른바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의 시험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한국 비치발리볼 연맹과 2025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 배구 연맹이 승인한 세계 대회로 정부의 지자체 국제 경기 대회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성사됐습니다. 대회는 오는 8월 14일부터 나흘간 광안리 해변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요즘 광안리가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 수영구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살리면서 지역만의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스포츠 행사가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광안리가 보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수영구의 올해 핵심 사업인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관람과 관광 자원, 문화 콘텐츠를 묶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SUP 체험을 즐기고 주변 맛집과 카페를 방문하는 등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 경제까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수영구형 스포츠 투어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 국제 장대 높이뛰기 대회가 열립니다. 해변에서 펼쳐지는 장대 높이뛰기 대회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9월에는 올해 처음으로 스케이트보드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9월 전국 대회와 함께 2달간 광안리 서브 구역 옆에 스케이트보드 체험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광안리를 대표하는 서브 대회도 오는 6월 부산 시장배를 시작으로 9월 전국 대학교 대항전과 어린이 꿈나무 대회까지 연이어 펼쳐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경남 두 시도 행정통합의 밑그림을 그릴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활동 방향을 공개했는데요. 상공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 3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미래를 밝히기 위해 두 도시가 내놓은 해법입니다. 부산 인구 327만 명, 경남 인구 323만 명, 두 시도를 합치면 650만 명. 지역 내 총 생산은 113조 원과 126조 원을 합쳐 240조 원으로 수도권에 이은 거대 도시의 탄생입니다. 차제에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발전축을 형성함으로써 부산 경남은 물론이고
남북권 발전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본격화됐고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행정통합 방식에 대해 구조 논의 과정에 시민 설득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이후 부산과 경남 각 4개 권역에서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를 열고 6월 말 부산 경남 시도민 총 2,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1차 인지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반기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의견 수렴 이후 또 한 차례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연말 최종 권고안을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것을 줄이고 좀 더 생산적으로 가자는 것이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하나의 광역 지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한 집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이 좀 더 안정화되고 좀 더 큰 차원으로 더 발전된다는 차원에서는 더 발전적으로 나아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 획기적인 자율성을 가진 분권 특례를 대폭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강력 지방정부 구성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의회와 경남도 의회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겨우 공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접근도로 역시 그 전철을 받고 있는데요. 2번 유찰 끝에 공사비를 올렸지만 3번째 입찰에도 참여업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 접근도로는 강서구 송정동과 공항을 연결하는 9.3km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자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입찰에 응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5,583억 원. 터널과 교량을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공사비인데다 공사기간 6년 2개월 역시 너무 짧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곧바로 2차 입찰이 시작됐지만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차 입찰 역시 유찰.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 경쟁 구도를 만들어 그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게 규정이지만 한 곳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공사비 160억 원을 증액해 다시 입찰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마감된 3차 입찰에도 참여 업체는 없었습니다. 업계는 5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4차 유찰 끝에 유일하게 참여해온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접근도로 사업은 한 곳도 입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수의계약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9년 개항을 위한 빠듯한 공사들이 시작부터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